현대시 여섯 번째입니다. 신석정의 역사부터 살펴볼게요. 이 작품은 산문시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줄글처럼 써 있죠. 이렇게 행의 구분이 없이 줄글처럼 써 있는 시를 우리가 산문시라고 합니다. 산문시는 연의 구분은 있기 때문에 얘가 1년, 2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의 구분은 있지만 행의 구분이 없는 산문시로 보시면 되고요. 내용을 봅시다. 내용을 보기 전에 이 3번 문제 보시면 3번 문제의 보기를 보면 이 작품을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얘는 보기가 좀 간단합니다. 민중은 사회적 약자이다 어쩌고 저쩌고 강인한 생명력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공동체적 연대와 화합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민중을 예찬하는 작품입니다. 가와나 모두 소박한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모습을 떠올리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존재로서의 민중을 예찬하는 작품이다. 이런 관점에서 가와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민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라는 이 달래꽃을 민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중은 뭐 엄청 세련되고 고급지고 이런 대상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잘것없는 한 송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러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납이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아렴풋이 끌고 가는 크나큰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자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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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 있어서 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원인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햇볕이나 바람이나 벌납이나 마음들이 원인이 되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달래꽃을 민중으로 본다면 이 달래꽃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민중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민중의 생명력,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연을 보면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꽁꽁 이런 거 음성 상징어입니다. 이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음성 상징어 사용되었고요.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일단 얼어붙었던 대지 요거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을 뚫고 솟아올랐으니까 극복을 해낸 거죠. 예, 극복을 해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러니까 민중의 긴 역사. 근데 쉽진 않았겠죠. 그래서 애잔한이라고 표현을 한 거겠죠.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민중의 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이거 아까 보기에 나와 있었는데 예찬적 태도로 바라본다 그랬고 여기에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도 그러니까 민중을 예찬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를 이 숫자가 죄수할 때 숫자고 의는 옷 의자 그래서 죄수복이란 뜻이고요. 수의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후를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걸 당위성이라고 해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민중을 예찬하고 우리도 민중의 힘처럼 민중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사면입니다.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고 살아가듯 이것은 아까 보기에 나와 있었는데 민중의 연대와 화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입맞춤이니까 또 이것이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 그러니까 달래꽃이라는 이 대상이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고 살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는지 모르겠는데 요 애들이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있어서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얘네들과 연대하고 화합하여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다음 보시면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온통 괴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쥐을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처럼 지규법이고 예쁘디 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너가 누굴까? 여기서 너는 청자죠, 청자. 그런데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 역사를 함께 살아갈 누군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인법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이 너가 달래꽃이거나 뭐 이런 대상이면 이거 의인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너와 나는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런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너는 달래꽃이나 뭐 이런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내가 함께 살아갈 누군가, 민중일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인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가야 할, 이게 당위성이라는 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도 당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와 더불어 가야 하니까 이게 공동체적 인식이다. 민중들의 공동체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민중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 있는 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볼게요. 나는 송수건 씨의 지리산 뻐꾹새라는 시입니다.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이 뻐꾸기는 보통은 이렇게 쓰이진 않는데 여기서는 한, 서름 이런 이미지로 쓰였어요. 밑에 읽어보시면 이것은 우리나라 설화 중에 뻐꾸기와 관련된 설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쩍새 설화는 배웠잖아요. 소쩍새 나오면 한, 서러움, 애상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죽어서 사람이 죽으면 소쩍새가 되어 나타난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뻐꾹새도 똑같아요. 예, 뻐꾹새도 누군가가 이제 죽어서 뻐꾹새가 되어 나타났다. 그래서 한과 서름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울음 울어, 우는 거예요. 때로 울음 울어, 같이 울죠. 여러분 이 같이 우는 것, 때로 우는 것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뒤에 우리가 보기를 읽었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민중과 관련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민중은 혼자가 아니고 항상 함께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때로 울음 울어는 민중들의 한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석석 3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9년이죠. 9년. 나는 길뜬 서름에 맛이 들고, 길뜬은 낯선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밑에 뜻 나와 있을 거예요. 낯선 서름에 맛이 들었다는 건 익숙해지고 길이 들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세월이 걸려서야 그 낯선 서러움이 나는 익숙해지고, 그것이 사실은 한 마리의 뻐꾹새임을 알아냈다. 이것은 민중은 하나다. 하나로 뭉쳐 있으니까 하나라는 인식, 민중의 공동체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리산 아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울음 우는 것을, 그러니까 한 마리가 울면 다른 것들도 울고 울고 울어서 같이 우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가 우는 것이다. 뭐 이런 인식이에요. 그래서 같은 서러움을 가진 민중들이 함께 우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알았대. 그것을 알았다. 알았다. 그 다음에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연연, 이게 연자는 이을 연자, 이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어져 있는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이 추스름이 여러분 별거 아니고 뭐 몸을 추스르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을 명사화 한 거예요. 명사용으로 쓴 거예요.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울고 나서 울음이 끝난 거죠. 그죠? 울음이 끝나고 나서 추스른 거야. 그 감정들과 뭐 이런 것들을 추스른 거죠. 울음을 울다가 그 마음들을 추스르고 이제 그것을 극복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민중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강은 역사랑 관련이 돼 있죠. 역사를 우리가 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역사가 흘러간다, 강이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민중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민중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올리는 것을 보았다. 역동적 이미지 쓰인 거 맞고요. 또 그것을 통해 민중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는 사라져 지리산 아래에서 울던 한 마리의 뻐꾹새 울음이, 아까 한 마리가 우는 것이 이렇게 쭉 연결된 거라 그랬죠? 한 마리의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게 울음이 빛깔로 남았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청각이죠. 울음은. 그런데 이게 빛깔이 됐으니까 시각이죠. 청각의 시각화. 빛깔로 남아. 이세석 작은 돌에 철쭉꽃밭을 죄송합니다.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틀이죠. 틀이 아니라. 아무튼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근데 여러분 이 뻐국새의 울음이 꽃밭을 태운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뭐 이걸 굳이 보자면 시각의 촉각화로 청각의 촉각화로 볼 수 있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불을 질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청각인 울음이 여기에 불을 질렀어 뭐 이런 거니까 청각의 촉각화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시면 되고 아마 수능엔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는 좀 애매한 건 안 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해석이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자 죽은 이를 위한 화장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에게 바치는 공양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이 태운 것이 정화의 이미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셋 다 그냥 들어만 두시고 뭐 이게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해석들이 가능하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도 민중의 힘, 민중의 생명력을 예찬적으로 바라보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